전문 강사들과 함께하는 세상의 소리를 진단합니다. 이상준의 청진기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2부.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슈 청진기라고 해서 1부에는 이제 셀프 강사님의 이야기들, 또 그런 것들을 좀 했다면, 이슈는 이제, 이 듣는 청취자나 시청자들하고 같이, 스토리라는 이슈를 가지고, 또 사회적인 것들도 접목해서 또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입니다. 지금까지는 뭐 나는 스토리텔링이라는 이 책을 아마 시중에 있을 거예요. 있죠. 저는 대놓고 이렇게 방송을 하지만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사실 그냥 스토리텔링 네. 비법 뭐 이래도 되는데 네. 나는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 좀 헷갈릴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스토리텔링 기법이냐, 아니면은 뭐 자서전 쪽에 더 가까운 거예요, 이게. 그죠? 그렇죠. 예. 에세이 형식으로. 에세이 형식으로 이제 스토리도 또 어떻게 보면 이런 걸 하면서 스토리 공부도 하셨을 거잖아요. 네, 그럼요. 그죠? 저는 거기 책 스토리텔링에 대한 책은 섭렵을 했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이야기를 나타내고 드러낸다 말하다 이런 뜻인데 그게 꼭 말뿐만이 아니라요. 어떤 영상이라든가 어떤 몸짓이라든가 어떤 뭐 미술이라든가 뭐 음악 뭐 모든 매체를 통해서 드러내고 나타내는 게 스토리텔링입니다. 그렇죠. ING는 소통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같이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은 누구에게나 다 해당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소통의 도구로서 확실하게 드러냈을 때, 예, 그럴 때는 다 나 자신이 다 스토리텔링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스토리텔링의 ING가 결국은 소통의 의미다. 라고 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그걸 아는데 우리가 이제 저는 스토리텔링 가장 딱 스토리텔링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냥 간단하게 뭐로 표현하냐 그러면 저는 옛날 이야기, 전래동화 이런 거 들으면 잊어먹지가 않아요. 아, 그럼요. 예, 그러니까 뭔가 수학 공식은 다 지금 막 잊어버리는데 지금은 그걸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스토리가 입혀져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게 들어요. 이야기의 힘이 그죠? 있죠. 예.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하면 그런 힘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부터 이제 쭉 하나씩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보통 보면은 우리가 수다도 스토리텔링인가요? 아니죠. 그거는 이제 그냥 뭐 말하는 거죠. 그건 수다하는 거는 그냥 말하는 거예요. 형태를 뭐 그냥 막 얘기하고 형식 없이. 그런데 우리가 이제 관계 속에서 나를 드러낼 때요. 그냥 막 연수하는 말이 아니라 어떤 분명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것 때문에 힘들었어, 이런 것 때문에 울었어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걸 통해서 난 이런 걸 말하고 싶어. 내 소리는 이거야. 나의 경험은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 이런 분명한 메시지가 거기에 입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라는 옷을 입혀야 되는 거예요. 그 형식을 빌어서 뭔가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냥 하는 말이면 안 되는 거. 그건 이야기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구분이 좀 돼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무조건 한다고 해서 그 스토리가 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스토리텔링을 해라라고 얘기하고 드라마를 보고 사람들 어떻게 얘기해라라고 하면 그것이 사람들의 반응이 꼭 좋아야 되지만 어떤 부담감, 뭐 설득을 꼭 해야 된다는 어떤 부담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말이라는 것은 설득력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이어약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야기가 원래 어원이 이어약에서 나온 건데요. 이어약은 이롭다, 약보다 이롭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귀자를 써서 귀로 듣는 약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삼강행실도라는 그 책도요. 세종대왕께서 너무나 이제 거기에 어떤 엄청난 범죄가 막 그때 당시 조선시대 때 벌어지는 거야. 그 마을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막 그런데 어떤 신하가 허수라는 신하가 많은 좋은 이야기 막 법을 강화해서 될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마라는 사람이 아버지를 죽인 사건이 그 마을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거기서 난리가 난 거예요. 마을에서 다 뒤집어졌죠. 법을 강화해야 됩니다. 막 그랬는데 그 나중에 그 신하가 허주라는 신하가 이건 강화해서 될 일이 아니다.
좋은 이야기를 많은 아이들에게 들려주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강행실도가 나온 거거든요. 그만큼 이 이야기는 약보다 이룬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귀로 듣고 이롭고 뭔가 그로 인해서 나의 삶을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예. 어느 정도 이제 그 예. 힘이 있어야 예. 제대로 된 어떤 예.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겠다. 그럼요. 근데 그런 힘을 발휘하려면 또 뭔가 기법이 있어야 되고 네. 뭔가 하고자 하는 말들.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제 스피치 협회를 하지만 사람들이 일단 자기소개하는 것부터도 어렵게 네. 되거든요. 네. 자기를 표현하는 것들. 네. 네, 이거 이제 그런 것들부터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 네. 남의 얘기를 실어다가 내 얘기를 한다거나 내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잖아요. 일단 첫 번째는 자기소개를 자기 자신을 나타낼 때는 네. 가장 중요한 스토리텔링의 요소는 뭐예요? 표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표정. 우리는 모두 너무 굳어 있어요. 아무래도 좀 예. 동양은 다 그렇지. 예, 동양인들이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이 얼굴 요 근육 있잖아요. 입 근육이 다 서양인들에 비해서 여기가 굉장히 잘 처진답니다. 네, 저도 뭐 그런 걸 그리고 책에서 보통 봤어요. 50대 이렇게 남자분들 보면 특히 그렇지 않나요? 맞아. 예. 그래서 저는 정말 아침마다 입 운동합니다. 미소 운동. 해요. 개구리 뒷다리 하면서 이제 개구리 뒷다리. 입꼬리를 위로 쫙 올려요. 그게 소통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표정. 그러면 나를 드러낼 때는 밝게, 그죠? 뭔가 건강한 에너지가 이렇게 흐르게 표정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거부터 연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스토리가 네. 아주 기쁜 것도 있고 슬픈 것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그 이전에 일단 시작은 좀 더 밝게 네, 그럼요. 예, 해라. 밝게 해라. 예. 그다음에 또 이제 어떤 것들을 저는 이제 저의 얘기를 하자면 스토리텔링을 잘 하기 위한 저만의 방법은 뭐냐면요. 좀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요. 열린 마음으로 세상에 저는 그 모든 이야기들이 이렇게 사냥을 해요. 저는 사냥을 해요. 그게 나의 삶과 연결이 되는 부분 그런 이야기들 저한테 감동을 주는 울림을 주는 그런 이야기들은 저는 무조건 적습니다. 이 적자생자 제가 만든 모토예요. 적어야 산다. 저는 무조건 이거 기록하지 않으면 다 잊어버립니다. 다 나가버립니다. 이야기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메모하는 습관, 그죠? 예, 그리고 또 이걸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입히는 훈련, 예, 그리고 또 잘 전달하는 거, 표정이라든가 어떤 제스처라든가, 그 다음에 그 목소리의 어떤 억양이라든가, 뭐 크기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런 디테일한 부분도 굉장히 많은 훈련을 통해서 많은 기간 동안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우선은 그런 이야기들의 마음을 열고 자꾸만 이야기를 이렇게 적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라. 보물창고에 이렇게 쌓아라. 그리고 그걸 꺼내서 잘 이야기 형식으로 옷을 입혀라. 예. 그리고 표현하는 거에 주저하지 말아라. 네, 그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하 이런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드러내는 거, 나타내는 거에 익숙해져야 된다.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스토리텔링은. 네.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정보가 없으면 네. 이제 드러내기도 힘들고. 무엇을 드러냅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잊혀지잖아요. 자기 네. 얘기를 해도 네. 지나고 나면 잊혀지는 것도 많은데 또 그런 것들 다 기록해 놓고. 네. 그러니까 자기 일상도 이렇게 기록을 네.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일기 쓰시는 분이나 이렇게 자기 메모를 하시는 분이 별로 네.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인스타그램으로 그냥 사진 하나 딱 찍고 뭐 먹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것만이라도 자기가 나중에 이제 기억을 좀 밑에다 썼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사진 하나 이제 달랑 올리는 것보다 오히려 그 기록에 이제 디지털 시대니까 네, 네. 남을 맨날 어디서 먹었는데 기분이 어떻더라.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써놓으면 나중에 다시 뒤져보면 그 삶이 좀 다시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기록이 중요하다. 이제 기록? 표정, 기록 기록. 중요합니다. 예. 이런 기록. 그러니까 그게 그 외에 너무 많아요. 사실은 저는 이 스토리텔링 이 과정 지도사 이 과정을 12주 정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 뭐 인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모으는 거, 그리고 또 그걸 또 어떻게 이야기 형식으로 만들어내는 거, 원고를 쓰는 거,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메시지를 잘 전달하는 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딱 압축돼서 딱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죠. 이 부분은 그러니까 기니까. 예. 어쨌든 그러니까 그렇게 딱딱 하나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것들을 몇 단계 정도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이렇게 순서가 있을 거잖아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 뭐 그런 것들은 아주 간단하게 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뭐 강사님의
또 강의를 들으면 정확히 알겠지만 디테일로 네. 평상시 때 자기가 잘하려면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표정, 메모, 그다음에 그걸 입힌다고 했잖아요. 네, 뭐 네. 그런 기법이나 이런 것들은 세세하진 않지만 네. 평소에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머니도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 집안 식구들이 표현을 잘 못해요. 네. 네. 근데 드라마를 보고 거기에 이입이 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드라마나 이런 걸 보고 얘기해 줄 때거나 네. 그런 상황을 보고 얘기해 줄 때는 네. 되게 그 뭔가 얘기를 잘 하세요. 네. 네.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일수록. 네. 그런 것들은 어때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 드라마를 보면서 이야기를 표현을 잘해요. 표현을 다 하면서 이제 상대방에게 그 전달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말하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그걸 통해서 뭔가 느꼈다. 뭐 감동적 어떤 감동이 왔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내가 뭔가 깨달았다.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게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게 옷을 입힌다는 거거든요. 그냥 상황을 전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속에서의 뭔가 확실한 메시지를 내가 전달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일반 분들은 그 전 단계까지 가더라도 되게 잘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 표현하는 것 단계도 되게 못하거든요. 네, 그럼요. 네, 그렇죠. 네. 그런 표현하는 단계에 말씀하신 대로.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제가 좀 언급하자면 네.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가 표현을 할 때 네. 네. 특히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되게 어렵고 네. 표현했을 때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도 되게 뭐 생각을 해야 되고 네. 이런 부분에 갈등이 좀 많이 생겨요. 네. 같은 말을 하더라도. 네. 네. 근데 이제 같은 말을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이제 보통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뭐 어떤 기법들이 있잖아요. 뭐 네. 나 전달법부터 해가지고 막 이런 것도 네.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은 좀 어떻게 보면 좀 교육을 좀 들으셔야 되고 네. 간단하게 좀 이렇게 나를 전달할 일상에서 때 그래서 일상에서도 이제 뭐 자녀와 대화할 수, 부부간에도 대화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속에서 이제 이야기를 입힌다라는 건요. 항상 감사해야 돼. 뭐 성실해야 돼. 뭐 정직해야 돼. 이게 직접적인 화법을 쓰지 않고요. 엄마 친구 누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 조금 우회한다는 거죠. 이야기의 형식으로 이렇게 에피소드를 이렇게 우회하면서 말을 했을 때 훨씬 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편안하다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저는 안 좋은 화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뭔가 가르치려는 느낌 그런 걸 받을 때는 사람이 거부 반응이 생기거든요. 나를 가르치려고 하는구나. 그게 옳다라고 너무 확실히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을 하는 것보다는 이야기라는 그 형식으로 이렇게 우회했을 때 뭔가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인간은 아무리 이성적인 어떤 그런 뇌를 가진 분이라고 하더라도 감성의 동물입니다. 그렇죠. 그 감성을 자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은 워낙 정보를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대충 이런 얘기 할 거라는 것들을 대충 알고 있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보면은. 근데 아까도 잠깐 제가 말을 했나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옳은 얘기는 알고 있다라는 거죠. 맞아요. 옳다라는 얘기는 알고 있잖아요. 부모가 뭐 잘못되라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근데 그 옳은 얘기 특히 이게 옳아요. 인생에 대해서. 근데 그거를 아이들한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줄 때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해준다고 효과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독서를 통해서 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거리들이 많은 사람은 그만큼 상대방을 설득하고 또 나라는 사람을 전달할 때 감성을 전달할 때도 굉장히 이로운 겁니다. 그런 이야기거리들이 많아야지 그걸 잘 이렇게 상황에 맞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훈련을 통해서 자꾸만 이렇게 이야기를 모으다 보면요. 그 속에 이제 말하는 그 화술도 이게 발전을 합니다. 예. 그렇죠. 이야기 본능이 우리는 분명히 있거든요. 이야기를 하고 싶은 본능이 있거든요. 네, 하고 싶은 게 있죠. 예. 그래서 또 저는 이제 주로 제 아이한테 얘기를 할 때는 엄마의 저의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일들 있죠. 예, 그런 이야기로 이제 아이엠과 많이 대화를 합니다. 예. 맞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스토리가 현대 사회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이유들도 결국은 그걸 배워야 아이들하고 소통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 저도 뭐 대학교에서도 강사 외래 교수도 하지만 지금 아이들의 생각은 사실 이렇게 예측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보도 많고
그다음에 그게 옳다 그르다를 또 표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무조건 강압적으로 얘기한다고 해서 네. 듣질 않거든요. 네. 예, 네. 그건 왜냐면 다 이미 성인된 친구들도 그렇고 또 요즘에 아이들도 사실 알고 있는 정보가 많아서. 근데 이제 저는 조금 이제 옛날 이야기 같은 경우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요즘 저는 강의 때 이게 어디에 써먹는지 다 달라요. 토끼와 거북이를 어디다가 이야기를 접목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의미가 붙거든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때로는 활용도 하죠. 네. 이제 근데 이제 제일 좋은 건 이제 일상적인 생활인데 네. 이게 보면은 자기 삶이 되게 단순하다고 느끼신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럴 경우에는 이야기 입힌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단순한 삶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네. 네. 이야기를 입힐 때 어떤 거 뭐 책을 많이 본다거나 저는 독서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대화를 할 때에도 저는 이렇게 항상 메모할 걸 준비를 하고 대화를 합니다. 어, 빨리 꺼내요. 그걸 빨리 꺼내서 빨리 조금 저만이 알 수 있는 기호를 또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 표시한 거를 보면 제가 알 수 있게 이렇게 자꾸 메모하는. 그리고 어디 가도 좀 좋은 문구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적고. 그다음에 그냥 서점을 가도 다 책을 못 사더라도 이렇게 훑어보면서 명언 같은 것도 이렇게 적어놓고 또 TV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면서도 그들의 삶을 자꾸만 이렇게 기록하면서 또 저의 생각을 거기 입혀보고 이런 훈련을 저는 매일매일 하거든요. 몸에 예, 배셨구나. 예.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면 정말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런 맞아요, 일을 하면 맞아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게 글을 쓰거나 이런 것들이 또 성향이 안 맞으시면 저는 약간 이제 뭐 글을 쓰는 건 좋아하기도 하지만 걸어다니면서 글을 쓸 수 없어서 네. 저는 핸드폰에다가 제가 녹음을 해요. 좋은 방법이죠. 제가 무슨 예. 얘기하고 싶으면 녹음을 해놓고 나중에 이제 듣고 이게 중요한데 다 중요하진 않기 때문에 네. 생각나는 걸 이렇게 하는 그것도 방법도 기록 있잖아요. 그것도 기록, 이제 예. 그렇죠. 음성적인 예. 기록을 남기는 예. 것도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기록에 대한 부분이 없으면 스토리텔링을 또 꺼지면은 소재가 없습니다. 예. 일단 그게 중요하다. 맞아요. 네. 예.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뭐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회적인 문제도 되게 많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네. 나쁜 얘기도 있잖아요. 네. 뭐 뉴스 같은데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막 들려주면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이 네. 좀 나쁘게 받을 수도 있다. 네. 근데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부정적인 스토리텔링을 할 때는 네. 좀 어떻게 얘기해 주는 게 좋아요? 네. 스토리텔링에 말이 들어가잖아요. 말이 소통의 도구로서 들어갈 때는 이 말은 마알이라는 거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씨앗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씨앗이 마알이고 그게 말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물론 뭐 안 좋은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엄청 많죠. 예. 그런데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막 실감나게 하면서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네. 그런 것도 차단해버리는 네, 그럼요. 정말 긍정적인 희망을 갖게 하는 게 저의 스토리텔링 하는 목적이거든요. 함께 유대하면서 같이 나아가자 이런 게 저의 뜻이고 목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이야기는 저는 정말 솔직히 말해서 신문을 보더라도 이게 제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저의 식대로 합니다. 네. 신문을 보더라도 굿뉴스만 봅니다. 굿뉴스. 그 칼럼. 좋은 이야기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칼럼. 예, 전 그거만 봅니다. 그리고 시. 예, 이런 시가 수록이 되어 있거든요. 신문마다. 그래서 그런 거 신문 2개 보거든요. 그래서 매일마다 그런 거 체크하고 저 스스로가 어떤 그런 에너지, 긍정의 에너지를 많이 채워야 그게 또 전달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뉴스는 그냥 어떤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까지만 제가 읽고 듣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막 빠지면 제가 잘 못 태어나더라고요. 저도 그러니까 약해요. 네. 자기 본능이 이제 네. 기본적으로 나쁜 걸 듣게 그거에 되면 뭐 빠지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나는 네. 그냥 거기서부터 차단을 네, 해버리는. 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물어봐서 이제 대신 물어본 거예요. 네. 그런 결국은 사람들은 긍정과 부정을 같이 접목하는데 부정적인 얘기가 더 많이 기억에 남는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 긍정적인 삶은 아니잖아요. 네. 부정적인 삶을 근데 이제
이거를 만약에 지금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나의 부정적인 삶을 잘 녹여서 직업적으로 긍정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네,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 중에 하나 이제 저도 강의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결국은 내 잘못도 분명하게 있잖아요. 네. 타인의 어떤 영향력도 있죠. 있고, 그죠? 예, 예, 있죠. 그러니까 내 잘못과 타인의 영향력이 합치면, 예. 근데 보통 사람들은 나는 별로 잘못이 없어. 음, 다 타인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음, 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스토리텔링에서 그렇게 입혀버리면 네. 이제 그 사람을 잘 모를 때는 모르지만 잘 알 때는 음, 저분도 좀 잘못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적절하게 저는 이제 표현을 좀 해야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요. 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런 걸 극복할 수도 있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떤 비중성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긍정과 부정이 또 내 잘못도 있었고 이런 사람이 있었을 때는 근데 그게 뭐 잘못이 있다, 잘못이 없다라는 건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저는 제가 느끼는 저의 진실된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타인이 그건 알아서 판단해라. 그 이야기가 정말 대면을 했을 때 이게 누가 잘못됐고 이게 진짜 오해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 사람 말이 어떻게 전적으로 다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러나 내가 느끼는 진실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때 너무 아팠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 우리 엄마가 잘못했어요. 그럼 잘못한 거로 나의 이야기는 써내려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또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내가 느낀 거, 또 나의 이 이야기를 상대방에게 어떻게 잘 전달돼, 그 마음이 있으면 저는 그것으로 됐다고 저는 생각을 그러니까 합니다. 그거에 제가 말씀하시는 거는 네. 내가 굳이 어떤 것들의 비중성을 두기보다는 그냥 내가 진실성 있다 얘기하면 네. 그건 청중들이나 이런 사람들 알아서 판단을 하고 네. 거기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네. 또 거기에 나름대로 소통을 하면 될 거다라고 네. 하는 네. 부분들인 네. 거죠. 네. 그래서 각자 듣기 나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저도 이제 뭐 이야기를 딱 드라마를 보더라도 사람이 똑같은 감정을 느끼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에 맞춰서 감정을 느낄 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토크쇼가 앞으로 강사님들이 추구해야 될 부분도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강의를 끝나고 나면 사람들의 생각을 전혀 모르고 가거든요. 사람들의 생각, 왜냐하면 강사들은 기본적으로 저도 그래요. 좋아하는 것들 자기한테 좋아하고 감동을 느꼈던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SNS나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네. 그 외 사람들은 잘 모를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토크쇼가 왜 필요하냐면 그런 것들을 전 토크쇼 하다가 싸우는 사람도 봤어요. 그럼요, 예, 있겠죠. 왜 그렇게 생각하냐 강사님은. 근데 그것도 소통의 하나의 일환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강사들이 토크쇼에 좀 익숙해진 것도 스토리텔링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들이 제가 이제 갖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그 감정, 나 이렇게 생각해, 내 감정은 이런 거야라는 거에서 좋고 나쁨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그렇죠. 해요. 틀리고 맞고 이런 거 없다고 생각해요. 단지 나는 그런 것 뿐이에요. 상대방이 그렇게 나와 다른 거이지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즉위 10년 때 신하들한테 항상 이렇게 말을 했대요. 막 자기한테 뭐 어떤 안 좋은 이야기를 신하가 이제 얘기를 해도 너의 말이 참으로 아름답다. 이렇게 일단은 인정을 하고 그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세종대왕의 소통법 유명하잖아요. 저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다르다고 해서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그 사람이 한 경험, 그 사람이 만난 사람들, 그 사람이 겪은 것들 이런 것들 제가 어떻게 다 아나요. 그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사람 그 자체예요. 그거에서 맞고 틀리다라고 저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저는 단지 저의 삶도 저의 이야기도 존중받고 싶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어떻게 잘 표현을 예.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스토리텔링이 하나의.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지금 뭐 강사라고 해서 소통이 다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강사가 오히려 강사끼리도 소통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오해를 되게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 직접 대면하고 얘기하는 것보다 카톡이나 뭔가 글을 전달할 때 더 오해가 더 많이 생겨요. 아, 그럼요. 그럼요. 예. 아무리 이모콘티를 보낸다 해도 네, 네. 사람이 이제 그 딱딱한 어떤 글을 보고 나서 그냥 그런 거 하나에 딱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스토리텔링은 이제 어떤 언어가 주고 받을 때 훨씬 더
감정이.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또 그 감정이 또 이렇게 막 격한 사람들은 글로 쓰면 그 감정이 웬만해서 그렇게 전달이 덜 되니까 좀 난데 대면하고 하면 감정이 확 전달되기 때문에 제가 화를 내지 않았는데 화를 냈다고 생각하고. 그것도 훈련을 통해서 그거 학습해야 됩니다. 저는 소통 학습이라고 생각해요. 소통은 저절로 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화를 내면서 어떤 막 이게 말이 거칠게 나가잖아요. 그럼 이미 그거는 폭력이에요. 폭력이 말이 아니에요. 이미 그때는 치는 거예요, 누군가를. 그러면 그게 어떻게 대화가 됩니까? 저는 그런 거는 정말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들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을 편하게 얘기할 수 있게 드러내주는 거, 마음을 좀 열어주는 거, 그리고 또 나도 그렇게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 이렇게 서로 소통이 돼야 되는 거, 쌍방에서 같이 자연스럽게요. 예. 맞아. 이게 이제 근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가끔가다 그런 앞에를 딱 떼고 네. 나를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부터 내가 얘기하는 거를 존중해서 좀 오해 듣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얘기하는 걸 쫙 해보면 나중에 오해가 생겨요. 왜냐면 사람들은 그 사전에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왜냐면 나는 이런 생각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도 있지만 나는 솔직한 내 감정이다. 이렇게 이제 앞부분에 깔아주는 거랑 나의 감정은 이래라고 하면 그 뒤에 붙는 게 이제 오해가 생기다 결국은 풀리긴 하지만 저도 이런 감정이 좀 있어서 이런 얘기를 꺼냈다. 그래서 이 사전에 자기 감정을 먼저 그러니까 나는 이런 혹시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내 감정은 지금의 어떤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지만 내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얘기해주는 스토리는 어때요? 그럼요. 나를 드러내지 않고는 소통이 전혀 될 수가 없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드러내줘야지 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해도 되고요. 또 공감도 불러일으키는 거지. 정말 말해봐. 어땠어? 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신은 나 이 부분은 말 못하겠어. 원래 그런 거 있어. 그런 거 있어. 나 그렇죠. 그런 거 있었었어. 뭐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저도 얼마 어떤 강사랑 얘기하다 보면 그래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거를 드러내지 않고 말할 수 없다면 나 이 부분은 조금 지금 말하기는 힘들어. 그렇지만 좀 생각해 볼게. 이게 아니라 탁 차단시키면서 자기를 딱 이렇게 뭔가 방어를 하고 이렇게 막으면서 자기 스스로를 가두면서 내 안의 감옥이라는 그 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가두면서 누군가와 소통을 한다라는 거는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드러내는 거에 자연스러워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어떤 힘든 일을 과거에 겪었어요. 근데 그게 나만 겪는 거 아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 같이 나누면서 그걸 너도 그래 나도 그래 이런 것만으로도 치유가 된다라는 건 맞습니다. 예, 정말 맞습니다. 그 억울함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우리는요. 그렇죠. 예. 그렇게 일단 뭐 자기를 나타내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솔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있고요. 사람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나를 드러내고 나타내줘야 된다는 그렇죠. 건 맞습니다. 하잖아요. 신뢰감이 없는 대화는 뭐 그죠? 맞아요. 예, 정말 싸움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워요. 그 사람하고 아주 깊숙하게 관계를 오히려 더 저는 친한 사람들하고가 더 관계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가끔 오해가 더 생기는 경우가 있는 게 사람들한테 기대가 있거든요. 저 사람이 그동안 저런 기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해를 하는데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좀 안 거는 뭐냐면 마냥 착하게 그런 거를 풀어주기 위해서 계속 변명을 하거나 얘기를 해주는 것들은 옳지 않더라고요. 나도 어느 정도 이제 얘는 그런 거죠. 말씀하신 대로 나도 이 정도까지는 뭐 참았다. 하지만 이 이상은 참지 못하겠다라는 것들을 또 표현해줘야 내가 너무 깊숙하게 이 사람한테 너무 그냥 당연하듯이 얘기했나? 그 뒤부터는 태도가 좀 달라져요. 왜냐면 그것이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많이 노선이지만 그 이후 때는 또 표현을 해야 돼요. 분명히 표현을 그렇죠. 나는 여기까지는 참을 수 있는데 그 이상이 만약에 너가 더 하면 나는 또 관계도 안 가질 수도 있고 막 이런 어떤 부분들이 왜냐면 모르더라고요. 왜냐면 사람이 바빠지기 시작하면서 남한테 관심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자기의 관심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뭐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니까 네. 그 친구가 떠나도 괜찮고 남아도 괜찮은 건 그 친구의 의지죠. 그 친구의 의지죠. 맞아요. 떠나지 않게 위해서 계속 붙잡는 것만이 결국은 능사는 아니다. 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그렇게 되면 계속 표현을 못 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더 큰 오해가 생기고 하니까. 그리고 본인이 자신이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맞아요.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네, 맞았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아까 또 얘기했지만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이제 아까 그 교육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이제 뭐 그게 스토리텔링 과정이 있어요. 또 있으시잖아요. 교육을 하시게 되면 어떤 이제 보통 커리큘럼은 다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 동안에 이렇게 체계가 있잖아요. 네, 어떤 네. 맨 마지막에는 좀 뭐 네. 했음 하고 이런 교육의 그런 체계를 지금 뭐 하신다고 하시니까 네. 예, 마음대로 홍보를 또 하시고 네. 예, 앞으로 하실 이게 거예요. 스토리텔링 과정을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이어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많은 교육기관에서 이렇게 강좌를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그 내용은 많이 이렇게 반복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나를 건강하게 바로 세우고요.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갖게 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건강한 소리, 건강한 표현, 말은요, 나 내면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 내면을 어떻게 나를 잘 바로 세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 또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 공부부터 시작을 합니다. 스토리텔링. 예. 오늘 마음 공부하시고 예, 마음 공부하고 그 다음에 자기에 대한 어떤 이야기, 희노애락 이런 거를 잘 표현하게 하는 그런 훈련. 그리고 또 그 기술적인 부분도 갑니다. 어떻게 맛을 내면서 이야기를 전달하냐, 그죠? 누군가 타인에게 제가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몸속에서 그냥 웅얼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기술적인 부분도 예를 들어서 청각적인 기법, 음량을 뭐 크게 했다, 작게 했다, 뭐 톤의 변화를 어떻게 주어라, 그 다음에 높낮이, 그 다음에 빠르게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합니다. 전략이 있어야 돼요.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 그리고 이야기를 할 때 그 내용을 어떻게 정리를 해서 써서 연습을 하는지 이런 부분. 예, 그리고 자꾸 또 대중 앞에서 서게 하는 법. 예, 그런 자세, 표정 뭐 이런 것까지 다 스토리텔링 과정에 그게 이제 포함됩니다. 몇 주 정도? 1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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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물론 이제 인생에 엄청난 긴 시간에 12주 했다고 다 되는 건 아니겠지만 기본을 쌓는 데 있어서는 네. 최소한 그 정도의 시간은 네. 드려야 된다. 아니 이게 저는 정말 변화된 사람을 저는 비포와 애프터가 성형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저를 봤어요. 그러니까 한 분이 이렇게 어떤 이렇게 하얀 반점 같은 게 있으셔서 정말 1년 동안 밖을 못 나오셨답니다. 뭐 음식물 쓰레기 버릴 때만 나오셨대요. 이분 말씀이. 그러니까 대중 앞에서 서는 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사람들이 보는 게 너무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끌고 온 거예요. 스토리텔링 우리 반에 끌고 왔어요. 그래서 무조건 들어보자. 무조건 들어보자. 그래서 그 수강료도 다 냈대요. 그 친구가. 친구를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 반점이 있으신 분이 저 이름은요 하면서 그냥 들어가셨거든요. 이름도 말 못하고 들어가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점점점 회차를 거듭하면서 예, 다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이렇게 저는 지금도 이렇게 눈에 선하거든요. 그 변화가 예, 서서히 일어나면서 맨 마지막에는요 그분이요 딱 강단에 서서 정말 표정을 처음에 그 표정이 아닌 정말 밝은 표정을 지으시면서 나는 이제 떳떳하게 세상 밖으로 나오겠다. 나라는 사람을 이제 드러내겠다. 이 나의 모습은 이건 부끄러운 부분이 아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자기를 딱 드러내면서 고맙다고 그렇게 인사를 하시는데 우리 다 같이 감동받고 울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교육은 그렇게 행동으로 나타나고 또 그 변화를 이끌어줄 수 있을 때 에듀케이션이라는 그 어원 자체가 애가 바깥 드러나는 거고 듀케어가 변화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변화를 줄 수 있을 때 그게 참된 교육이다라는 마음으로 저는 앞으로도 정말 죽을 때까지 제가 그렇게 강의를 하고 교육을 하는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최인호라는 작가가 끝까지 이거 볼펜 달라고 하면서 끝까지 글을 적으면서 이 췌장암으로 막 이 골무를 끼고 그다음에 구역질 나서 얼음을 삼키면서까지도 그 손에는 펜이 쥐어져 있었거든요. 그랬던 것처럼 저도 끝까지 마이크를 잡고요, 펜을 들고요, 그렇게 남기고 기록하고 또 그렇게 소리를 내면서 강연을 하면서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사실 스토리가 말씀하신 대로 한 번에 되는 것도 아니고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이해 측면으로 따지면 훨씬 더 훈련을 해야 되고 일단 제일 먼저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도 이제 하나하나 단계별로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도 이제 사실
다 여러분들한테 이 청진기는 진단이에요, 말 그대로. 진단에서 오늘 딱 들으시고 아 나는 좀 심각한 진단이다. 그럼 교육을 들으러 오시고 나는 그냥 좀 덜하다. 네. 그러면 이제 뭐 자기 일상생활에 좀 적용을 하시고 뭐 이렇게 진단을 일단 하는 프로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제 뭐 치료는 또 나중에 알아서 또 받는 예, 무책임한 방송일 수도 있습니다만 다 뭐 이 시간 안에 다 해줄 수 없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이니까 벌써 벌써 마지막으로 네. 여지까지 뭐 이게 대본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또 빼먹은 것도 있고 준비해 오신 것도 있는데 말씀을 해주시고 좀 마치겠습니다.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할 이야기거리가 있다라는 뜻이라고 제가 어느 책에서 봤거든요. 그리고 히스토리라는 것은 라틴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히가 쓰다, 스토레아, 이야기를 쓰는 게 역사거든요. 저마다 다 역사가 있잖아요. 국가만 역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개인의 역사가 있습니다. 양식이 소년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Be yourself. 너 자신이 되어라. 너 자신이 되어라.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은 그거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너 자신이 되어라. 어두움을 탓하지 말고 다만 세상의 빛을 이끌고 오라. 신이 세상에 보낸 손길이 있는데 그건 바로 너 자신이다. 전 그 말이 너무나 저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꼭 강연 끝에 제가 힘줘 이렇게 강조하는 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Be yourself. 너 자신이 되어라. 여러 가지 어떤 기술적인 스토리텔링의 기법들을 익히기 전에요. 건강하게 나를 세우고요. 나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마음의 근육을 키우고요. 그래서 온전히 나 자신이 되어야만 그래야만 건강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써내려 가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1부, 2부를 해보셨잖아요. 다 이렇게 해보시고 좀 나눠졌지만 방송이 또 아까도 약간 쉬는 시간에 좀 얘기를 했는데 강의할 때하고 이렇게 토크하는 거에 대한 어떤 느낌이라든가 마지막으로 좀 한번. 그러니까 강의할 때는 저는 강의 원고도 쓰고 그 강의 지도도 그립니다. 그래서 그거대로 연습을 또 많이 합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또 왠지 친근하게 대화를 나누고 싶었고 또 그런 모습이 어쩌면 더 좋게 보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편안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요. 오늘은요. 예, 그래서 저의 그 만족감이 이 안에서 강연할 때만큼이나 좋은 힘이 막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내가 행복하구나 이런 거 많이 느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요. 또 저의 삶을 또 드러내고요. 또 그렇게 소통되면서 같이 나눌 때 그때 행복하고 기뻐요. 감사합니다. 뭐 여기 스튜디오가 조금 예전보다 배경이 바뀌었잖아요. 또 4회 때 또 이렇게 바꾸게 해주신 또 아라 스튜디오가 예뻐요. 있어요. 예쁘죠? 네, 너무 예쁘고. 약간 이제 병원 제가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 그 후배 대표가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이런 나름대로 저도 사명감을 갖고 하기 때문에 이게 뭐 금전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 후배도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아서 서로 뜻이 맞아갖고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아라 요거를 이름도 예쁘네요. 이름도. 이게 바다라는 뜻이래요. 그래요? 아라가 바다의 뜻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이 아라의 꼭 병원 쪽의 전문입니다. 제가 이걸 꼭 해주기로 했어요. 알아. 여러분들 이제 이런 뭐 강의장도 있고 스튜디오도 나중에 뭐 대여도 가능하고. 그래요? 강연장도 대여가 됩니까? 네, 다 대여한다 그러니까 그거를 저도 이제 나름대로 우리는 이제 상부상조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받았으면 함께 가는 거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꼭 말씀을 해주고. 그다음에 오늘은 스토리텔링 저 자신도 이제 조금 배운 것들을 좀 너무도 두서없이 잘해서 한건 아닌가요? 두서없이. 근데 두서없이 너무 편하게. 저는 이제 편안한 어떤 토크쇼가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기승전결을 다 따져갖고 뭔가 하려면 저도 불편하고. 네, 그렇죠. 그죠? 근데 이제 듣는 분이 알아서 기승전결을 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정말 친구를 만나서 커피숍에서 차 마시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100분 토론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이상동의 청진기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진 강사님들이나 내 얘기를 정말 잘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은 꼭 연락을 주시고 네, 연락. 네. 너무 재밌습니다. 네, 주시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못해요. 저도 제일이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간은 뭐 그렇게 생각하시고 요거는 팟캐스트 음성으로는 팟캐스트 이상동의 청진기 네. 그다음에 영상으로는 사실 1시간짜리가 더 힘들어서 그러니까 10분씩 쪼개서 가기 때문에 그건 좀 올라오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네. 이제 음성만 먼저 올라가는 시간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나는 스토리텔링도 이거 많이 좀 사주시고 또 강연 또 강연을 계속 하시니까 그때 또 소식 전하셔서 뭐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그럼요, 나오죠. 나오니까 온라인, 오프라인 다. 이거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동의 청진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쾌적한 환경의 강남권 강의장을 찾으십니까? 아라메디컬 그룹 강의장을 권해드립니다. 수용인원 30여 명, 완벽한 강의 장비. 양재역 5번 7구 7분 거리에 위치한 아라메디컬 그룹은 대한민국 강사님들을 응원합니다. 대관 문의 02-3453-6856